지난 시간에 유망 시니어 비즈니스 1부를 얘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부, 즉 시니어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시니어가 사업을 한다면,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게 시니어 케어, 노인 일자리, 시간이 만들 차이, 라이프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꼽는 것은 저는 시니어 케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기능 제한이 생기게 되죠. 왼쪽 위에 상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즉 65세 이상 노인은 약 75%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5%는 어떠한 기능에 제한이 있는데 심각한 것과 덜 심각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심각한 노인들 약 8.7%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략 한 10% 정도 10분 중에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신청을 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현실적으로는 친분 관계가 있는 가족들 또는 요새 독박 요양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가족에서 받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요양병원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보면 시설에서 하는 것, 재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큰 흐름 속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들이 생기는 거죠.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몇몇 일부 문제가 생기자 여기에 대해서 균일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중앙 통제를 강하게 했고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즉 비용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까지 정해주게 되고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혼란기 속에서 몇몇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대형화되거나 이러한 그 과도기를 거쳤습니다.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급증한 노인들에 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실버타운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길게 봤을 때 이러한 쪽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시니어들은 집에서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사회 쪽, 즉 살던 곳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살던 곳으로 가게 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 자원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요, 살던 곳에서 즉 주거와 함께 요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상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돌봄까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찾는 것들이 점차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에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돌봄을 할 수 없는 자녀가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서 바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야 하는 서비스가 비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쪽 단계 전이라도 간단한 병원 동행이라든지 간단한 동행 서비스 같은 것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인의 욕구가 올라가고 있고 케어가 그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에서도 이제 다른 솔루션을 노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이 철학이 필요한 것이 케어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공급하는 쪽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뒷부분과 케어까지 맞물려서 믿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든지 그 기관의 창업자의 철학이라든지 그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더블 체크하는 것들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니어 케어에 있어서도요, 뭐 말씀드린 병원 동행부터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받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웰다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것, 이렇게 쭉 이어지는 큰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수요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촌밀하게 한다면 개인인 시니어들도 뭐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해 보이는 굉장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내가 뭐 저렇게 허드렛일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 뭐 한 2, 30만 원 받고 이런 거를 해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 공공형의 일부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점차 수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시니어들도 굉장히 계층이 다양한데요.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시니어들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들, 사회 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것은 아마도 그 에버영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요, 여기 창업하신 분이 굉장히 고든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받아서 시니어들이 단순히 그 일을 땜빵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기술을 교육을 하고 특히 소통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아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 시니어의 맞춤형으로 교육과 혜택과 어떠한 일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또 정년이 없는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철학을 통해서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최근 영상에서 보니까요, 그런 새로운 AI 쪽에서도 접목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한 역시 철학과 성공 모델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한 10년 정도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교동량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듣고 알고 했던 거지만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보더라면 만약에 A라는 기관이 있다고 하죠. 미국인 경우에 환경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하는 일 중에 환경 관리라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전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써서 하청을 줘서 했다면 이 자리를 시니어들에게 주는 건데 1차적으로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즉 그 환경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셨던 전문가들로 인해서 그 일을 맡게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안전, 전기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지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먹태라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통을 하는데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즐거운 놀이터로 만들어주면서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치 시골에서 사글하는 건데 편안하게 노래 들으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들. 이것들은 바로 민간에서의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채울 수 있는 영역을 시니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창의적인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뭐 또 시중에서 가장 회자되는 것은 그 노인 택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즉 어떤 택배 대형 회사가 아파트까지는 오는데 그 뒷단에 드는 코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했을 때 코스트 세이빙도 되고 공공에서 지원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윈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의력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시니어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식으로 아웃소싱으로 뭐 인력 파견업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한다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에버영 코리아처럼 어떠한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아주 창조적으로 믹스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본 있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일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기를 싫어하거나 피하는 부분을 앱형 방식으로 아주 적은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교육까지 병행해서 뭔가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을 중심으로 또 많은 곳에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민간에 있는 분들이 고심하셔서 만들고 있는데 경륜 있는 시니어들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가장 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시간이 만들 차이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다모비 시니어 라이프에 노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제가 질문을 했죠. 매일 똑같은 생활 일상인데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오늘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감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매일이라는 것이 시니어의 경륜을 봤을 때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새로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나타난 분들을 보면요. 야구 기록을 매일 참고해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정식 야구 관련 직업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니어들조차도 가능합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아주 차별적일 수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교육 부분에 좀 종사하고 싶다 해서 정말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그 전문가 조언은 이겁니다. 선배님, 그러면 뭐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 2, 3년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그때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 공부를 하면은 전문성이 기존의 경륜과 맞물려서 새로운 경력이 되고 그 일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남들은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기관의 유튜브 PD라는 역할도 하고요. 제가 만드는 게 품질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전문가들하고 일하면서 다양한 것을 학습하고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걸렸고요. 이러한 일들은 시니어들의 경험 속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공부를 하는 건데 바로 시간이 만들 차이인 거죠. 비단 이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곳에 대해서 흐름을 볼 수 있는 식견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매일 다른 일상의 흐름을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길목을 지켜서 그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일들은 이미 많은 시니어들은 인생 일막에서 회사에서 경험했고 전문성을 받았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이프 이벤트 디자이너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시니어를 위한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니어에 의한 비즈니스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그런데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역으로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처럼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남는 소중한 시간에 최고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믿고 맡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기까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크기 때문에 고객의 수가 많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듣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학교 가는 친구의 뭐 학교를 컨설팅 해주는 분들의 연봉,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수십억 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쌓는 것까지의 왜 그런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시니어 삶에 있어서 만약에 현금 흐름도 되고 시간도 되는데 건강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의 중요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을 설계한다면
이런 것은 그리고 만약에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에서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 시작을 1 플러스 1으로 하셨는데요. 하나의 사진에 수입이 생기면 또 하나의 하나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로 쓰겠다라는 컨셉이신데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매일같이 그 즐거운 행복한 모습들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시니어가요. 나중에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쌓아놓은 것이나 국가에서 주는 것을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가 오게 되죠. 그런데 한 제 생각으로는 5에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더 확대하면 40%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금 흐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데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요, 그 빈 집에 가셔서 시골에서 그곳에서 사시고 정착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하고 맞다면 그 경우를 보시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하시고요. 시간은 행복하게 햇살을 보고 남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적은 비용이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비라든지 필수적인 어떠한 최저 생계비 이런 정도는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건강이 만약에 아파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동안 노력한 것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듯이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더 현금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서포트하는 일들, 이런 것이 영리든 비영리든 VIP, 만약 현금흐름이 많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진을 찍어주시는 선생님처럼 그분은 삶의 기록을 하고 행복을 나눠주는데 그런 일들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망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는 시니어를 위한 것으로는 건강 수면과 관련된 것, 스마트홈, 웰다인, 새로운 탐험 말씀드렸고 시니어에 의해서 한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니어 케어라든지 일자리, 시간이 만들 차이, 라이프 이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과 함께 만약에 자본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젊은 사람과 소통이 된다면 다시 자본과 젊은 사람들의 기술 그리고 시니어가 가진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실행 이것을 가지고 변동성이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꿈을 꿔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산의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측하신 범위였기 때문에 뭐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축적이 주는 그 힘과 경륜을 가지고 지금은 뭐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망 업종은 무엇인지요?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